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독서 토론의 진행을 맡은 닉네임 겨울입니다. 2025년 한 해의 사계절마다 투게더 책방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요. 올해 마지막 촬영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서 마지막 계절인 겨울로 닉네임을 정해봤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참여자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한 분씩 본인의 닉네임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님의 겨울이라는 닉네임을 보고 닉네임을 짓게 되었는데요. 겨울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이 아닌 풀빵입니다. 벤처중소기업학과 재학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AI 융합학부 모리입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죽음에 관한 구절인 메멘토 모리에서 따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생명 시스템학부 단무지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올해 목표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올해 목표가 단단 무적 지민이기 때문에 단무지로 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 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책의 첫인상이나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무지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책의 첫인상이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걸 좋아하고 부정적인 걸 싫어하는데요. 아무래도 제목에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 조금 어두운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죽음을 말하는 이유가 결국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었구나를 깨닫고 나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모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고3 딸이 의료사고로 인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연령대가 저희랑 비슷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경각심과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할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풀빵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첫인상이 일단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알쓸 신잡을 되게 즐겁게 보던 애청자였는데 거기에 이호 교수님이 게스트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자 믿고 읽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책을 선택했고요. 그 이후에 책을 읽으면서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명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구가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문구였는데요. 저의 성향 자체가 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문구를 듣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감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따뜻한 대화 나눌 수 있길 바라면서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책의 2부인 의미를 찾는 삶에 대하여에서 저자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거긴 한데요. 저도 좀 평상시에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데 제대로 못 찾겠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삶의 의미를 찾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한 이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비자 행동론에서 배운 인간 심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항상 패턴이랑 의미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별자리가 사실 별들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집합체인데 그걸 보고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의미랑 패턴을 잘 찾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삶의 의미를 찾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저도 풀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반대의 면에서 무의미를 느끼면 고통을 느끼는 것도 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좀 고통 대신에 잘 살고 싶으면 의미를 찾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루에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고 언제 제일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이런 거를 적어 나가고 패턴을 찾으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대부분 본능에 각인된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어야 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 맥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잎도 보면은 우리한테는 장식품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부족에 가면은 접시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걸 잘 접다 보면 공예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그 존재하는 맥락을 살펴봐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질문지를 보고 뭔가 우리가 이 책에서도 계속 다루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바로 소멸할 수 있는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뭔가 그 삶 속에서의 작은 의미들을 나도 같이 기록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한 시각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법의학자인 저자는 치료 중심의 케어를 넘어 동반하는 큐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동반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병원 안에서 동반하는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할과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나중에 약점이 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보살핌 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회적인 신뢰가 먼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동반하는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족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서 유족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시선에 걱정 없이 그런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애초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더 동반하는 돌봄 자체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무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실적인 관점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동반하는 큐어가 불가능한 이유가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바로 의료 AI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영역이라든가 그런 의료적 판단의 영역을 AI가 대체하게 되어 의료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조금 더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풀빵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단무지님이 강조하신 현실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모리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병원 한켠에 우체통 같은 것들을 설치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답변을 받기 위한 우체통이 아니라 그냥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점이 힘들었고 최근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친구한테 저희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소연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병원 한켠에 뭐 클래식 음악, 이런 좋은 음악들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뭔가 동반이라고 하면은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그런 동반의 돌봄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잖아요. 네.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지는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요. 뭔가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동반하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의사들은 바쁘고 병원의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1대1에 동반하는 돌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단무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것들이 의사를 도와준다면 현실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자는 삶을 계획하듯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기 위해서 지금의 삶에서 내가 바꾸거나 준비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풀빵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죽을 때 적당히 후회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할 일을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누가 뭐뭐하다고 얘기할지언정 그냥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실행 정신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도전하는 그... 네, 도전 정신. 좋아요. 단무지님은 어떤 한 가지를 고르셨나요? 저도 풀빵님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윤동주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윤동주 시인이 내린 결말은 별 해는 밤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모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뭔가 제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할 만한 거는 그 매 순간을 즐기지 않은 것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후회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줄이고 주변 사람들이랑 더 의미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도전, 사랑, 즐기는 거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저도 어떤 거를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좀 미시적인 답변이지만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뭔가 당연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무 당연하게 짜증내고 뭔가 당장 어제 밤만 해도 그랬던 것이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면 제일 후회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가치처럼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일, 그것을 저는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참여자분들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독서 토론 진행해 보았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촬영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쪽부터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이제 질문 답변 중에서 도전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독서후기 클럽 지원한 건 또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전한 결과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확실히 좀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편하게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시험 기간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 말고도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